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나누자는 말도 이제 3번 남아있는 건데, 나중에 합격을 하면 이걸, 누가 성무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흉내낸다고 해서 항상,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여기 동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동형은 뭐 실제 문제와 비슷하게 문제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봐요. 이게. 에, 원래 동형은 첫 번째 일회 건 다 대체로 쉽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주고요. 가장 어려운 게 2회 거, 3회 거 넘어가면 가장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좀 쉽습니다. 원래 형태는 모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제 중개사법도 아마 대체적으로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 들어오는 시험은 거의 동형은 약간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점수가 기준점이 되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내용을 좀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60점 넘었으니까 뭐 나면 좀 더 잘 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2회, 3회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3회 거는 저는 순서가 없습니다. 앞뒤 순서가. 다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앞에가 특별법이 나올 때가 있고 계약법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순서 형태가 없어요. 그것도 연습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 생각하면 되고, 전 동영을 6번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1회 보고요. 다음 주에는 주간과 야간이 다릅니다. 2회, 3회가 따로 올라가요. 동영상에.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야간에 나와서 시험 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동영상만 시험지를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3, 4, 2회하고 4회 것만 약간 다르게 되니까 총 6문제, 6회 정도 올라가니까 6, 4, 24, 240문제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 과정에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봐볼래요, 문제? 대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주 1회 거는 여기가 무효 사유가 아닌 건 낼 거거든요. 문제가 이미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채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경우에도 유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지금 채권행위 요 부분하고요. 요 행위는 두 개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걸 나눠야 되냐면 이런 거요.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란 사람하고 둘이 1억에 매매가 될 거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 그러지만 매매 계약만 채권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매 계약이 되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고, 을은 갑에게 목적물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거든요. 매매는. 근데 교환 계약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교환 계약이 되면 갑의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을도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을은 얘한테 이 물건 달라고 하고 갑은 이 물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채권행위예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갑은 임대인 그다음에 월세 차임 50만 원. 그러면 갑은 월세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을은 집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집을 사용하겠다는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결국은 뭐냐면 여기 포인트가 어디라는 거예요? 요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뭐라고 하는 거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채권 행위는 뭐 타인 물건도 가능한 거니까 얘는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가 되는 거고.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가 넘어가는 걸 우리가 처분행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처분행위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인데 이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처분 권한이. 그러면 요건 무권리자다라고 하는 거 있죠. 무권리자가 한다면 당연히 유효에 무효예요. 얘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는 채권행위 계약은 무권리자가 해도 돼야 안 돼요. 된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물었던 게 이 지문이 24회 때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23회 때하고 두 번 배정이 되고 그대로 안 나왔거든요. 이 지문이. 그 지문이 나오지 않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갑이 6분의 1이라고 할까? 을 6분의 1, 병이라는 사람이 6분의 4를 가지고 있는 뭐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A라는 사람과 뭘 해버린 거죠?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A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요걸 물어볼 때는 뭐가 돼요? 전부가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병거 6분의 4는 자기 물건 매매고 요건 타인 물건 매매지만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타인 물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거고 요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분행위잖아요. 등기는. 그럼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병의 지분 6분의 4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죠. 동의가 없는 사람, 갑하고 을거의 지분은 뭐가 되고요?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요게 공식적으로 많이 물어봐 버리니까 지금은 민법 총칙 쪽에서 문제를 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해되죠? 이 두 개를 크로스 시키면. 그럼 매매 계약을 물어보면 전부 유효, 등기를 물어보면 지분만 유효.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공유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처분 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 꼭 쓴다라고 한다면 처분 행위라고 쓸 수 있죠. 처분 행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등기를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건 뭐예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매매계약 성립 당시입니다. 체결 당시에 목적물하고 대금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반드시라는 포인트 때문에 틀린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거, 아니 반드시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까지만 확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요 지문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계시면 돼요. 이행기 요 정도만. 자, 원시적 불능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원시적 불능은 당연히 뭐가 돼? 원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예, 무효죠. 그럼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 자체가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원래는요. 안 되죠. 원래 무효는 손배청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원시적 불능에서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계약 체결상 요즘 오늘 조심해야 돼요. 위험 부담이 오래 나올 거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도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자, 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1억에 매매가 됐는데,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지금 소실된 거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갑이라는 사람,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악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매수자 입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무과실. 그래서 백선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던 게 이겁니다. 이 코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면 신뢰배상이라는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신뢰배상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신뢰배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니까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유일하게 원시적 불능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이 발생이 된다. 요 정도. 4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건 결국은 후발적 불능이 됐다는 건 느낌이 나오죠. 그럼 요렇게 그 이후에 불능이 됐다.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럼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예, 유효라고 되어 있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느냐에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뭘로 나와야 되죠? 예, 채무 불이행이 나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귀책 사유가 없으면 뭘로 가야 돼요? 위험 부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가 불질렀어요. 그럼 뭘로 가요? 채권자 위험 부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입니다. 그럼 뭘로 가요? 채무자 위험 부담.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 것들이 지금 민총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계약법이 넘어가면 이 연결을 계속 하거든요. 예, 거기까지 미리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답은 5번이에요. 그렇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 정답은 5번인데요. 지문은 전혀 버릴 게 없습니다. 싹 끌고 가야 됩니다. 다 알고 가셔야 될 지문들이에요.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인데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올해는요. 작년에 한 지문밖에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중에 아까 여기 한번 정리 잠깐 해보면 요거거든요. 혹시 이론 그 할 때 7, 8월 달에 자료 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밑에 보면 요게 있었어요. 아까 그 강행법규 위반한 자 하고 나오잖아요. 한 번 정도만 좀 읽어 주실래요? 나중에 가보시면. 요건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지문에 보면 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 보이죠? 위반한 자가 무효가 됩니다. 그럼 언제나 뭐가 돼요? 불법원인 급여가 되지 않는다. 요거하고 여기 3번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무효가 되는데 당사자가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백선 문제가 있어요. 백선 문제, 동형, 그 다음에 이론 정리하는 거 이 세 개만 넣어놓고 보시라고 파트별로. 그러면 절대 틀리질 않으니까 24개는 100% 맞히게 돼 있거든요. 공부할 때 그렇게 하라고. 책상에다가 그 백선 갖다 놓고, 그럼 이론 정리한 거 있죠? 요거 갖다 놓고, 이론 정리를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7, 8월 달에 그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아도 되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동영 갖다 놓고 같이 보시라고. 문제만 답만 꼴랑 찾고 넘어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동영 문제가 그대로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그대로 안 나오거든요. 변형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바운더리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조심을 하고 계시라고. 자,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이 조세 포탈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조세 포탈의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얘는 유효인 거죠. 얘는 유효 이렇게 들어가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된다. 자, 이 부적 관계가 나오죠. 해제를 찾으세요. 해제 조건 나오죠. 부적 관계, 해제 조건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 동그라미 끝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부척관계 해제인데 여기서 부척관계에 정지 조건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겠나요? 라고 하거든요. 정지 조건 나오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얘는 유효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유효는 유효 맞아요. 근데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하세요. 복잡하니까. 부척관계 해제 조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이중매매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중매매 그러면 원칙은 유효인 거잖아요. 근데 이 매수자가 뭐 했다는가? 1매수인은 직접 이 반사회적이 됐네? 그럼 적극 가담이 된 거죠? 그럼 적극 가담이 됐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매수자가 우린 누구였죠? 가칭? 을이었던 거 기억나요? 을은 누구에게? 이 매수자가 누구였어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요 직접으로 요 말소 청구가 들어갈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뭘로 가야 되죠? 대위 말소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적극 가담이 나오면 항상 기억할 것 첫 번째는 요 직접 말소한다 이 글자 나오면 이건 X가 되고요. 뭘로 가야 돼? 항상 대위 말소가 된다. 요즘은 꼭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손해배상 있잖아요.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갑, 을, 병. 그죠? 제가 말하는 건 요거 그림이에요. 을. 그 다음에 요거, 병. 그럼 요거 1 매수자, 2 매수자잖아요. 그럼 요렇게 직접 손해배상은 돼야 안 돼요. 직접 손배청은 된다 안 된다? 손배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 사람 더 알아야 되거든요. 병이 누구한테 팔 수 있잖아요. 정한테. 요게 선이라고 나올 거거든요. 정의 선이. 그럼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선이 정입니다.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중매매는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데 작년에 이중매매가 안 나왔어요. 32회 때 나왔고 31회 때 안 나왔고 30회 때 나왔거든요. 경년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도 안 나오면 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중 매매가 적극 가담 이런 글자가 나오면 요 직접 말소는 안 되고 대의만 된다. 직접 손해배상은 된다. 선의정. 요 선의정은 보호되지 않는다. 요거 제의 아니에요. 정이에요. 알겠죠? 이거 누가 제의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갑을 제의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요. 갑을 병정 그래야지.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볼게요.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부동산 있죠? 요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예, 유효가 되죠. 무효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갑이란 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 도박 자금을 빌렸습니다. 도박 자금으로 한 5천만 원 줬는데 이 친구가 변제하면 좋죠. 이 집으로 이렇게 변제를 했습니다. 도박 자금을 변제했다 그러면 103조 위반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 부동산을 처분해서 당신이 뭐라고요? 변제를 받으세요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동산 처분에 뭘 준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부동산을 가지고 도박 자금을 변제했습니다. 얘는 무효입니다. 그죠? 근데 부동산 처분에 대리권을 주고 처분 행위를 했습니다. 요거 매매하고 요 대리권 수여 주는 거 있죠?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얘는 유효입니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처분의 대리권은 무효다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문 조심해야 되고. 자,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칠래요. 자, 명의신탁이 들어왔네요. 명의신탁. 여기까지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인데 근거가 틀린 거잖아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여기가 틀린 거지. 여기까지, 여기가, 이거 봐봐요.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무효. 여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근거가 틀려진 거예요. 근거가. 이 근거를 뭘로 바꾸면 되죠? 강행법규.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그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정확한데 반사의 질서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래서 정답은 뭐 아까 나왔던 거 2번 찾으면 됩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 하고 나와 있죠.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올해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불공정은 3년간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상행위는 되나요? 안 되나요? 끝털이 해당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증여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행위하고요. 그럼 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무상행위,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볼까요? 경매. 요 네 개는 깔끔하게 외워버리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에 나와 있는 거네. 그죠?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 현저한 불균형은 언제가 기준이라고 했죠? 이거 우리 기출문제가 됐습니다.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상대방의 폭리의사가 추정된다는 말 나오잖아요. 불공정에서는 절대 추정이란 말씀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단어가 절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럼 피의자의 공박, 정솔, 무경험이 추정됩니다. 그런 말씀은 안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고요. 하나 더 써놓을까요? 여기다가요. 요게 법률 행위인데 주관적 가치 판단이에요? 객관적 가치 판단이에요? 여기 객관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요것도 기출이 됐고 요것도 기출이 됐죠. 둘 다 기출이 다 됐어요. 시험에서는 추정된다. 요것도 기출이 됐습니다. 불공정 법률이는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기출이 됐거든요. 근데 요 근래 지금 3년째 문제가 배정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조심을 해라는 거죠.
자, 이 무경험이 나왔네. 무경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무경험은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거래, 일반, 요것만 찾으면 되죠, 뭐. 길게 읽을 필요 없죠. 대리가 나오면 땡큐잖아요. 그죠? 왜요? 경무대 이거 기억하면 되고, 공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그래서 공박은 본인을 기준한다. 여기다 뭘 써놓을까요? 경무대. 경자가 뭔지 모르면 안 되는데, 경무, 요건 뭐예요? 무경험은 누가 기준이다는 거예요? 예, 대리행.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아마 5번 지문이 영순이었어요. 가장 많이 나온 시험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번 나오면 10번 다 들어가는 지문이 5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불공정은 꼭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암기 4번하고 연결하면 돼. 이게 나중에 가보면. 여기다 써놓을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안 썼어요. 이걸. 그래서 그 암기장하고 연결하면 순서에 넘어가면 볼 수 있으니까. 알겠죠? 찾을 수 있죠? 아는데 봐야 됩니까? 보세요. 그죠? 단기 기억력은 있어도 장기 기억력은 없거든요. 39일 남았는데 그 사이 잊어먹죠. 자, 비진이 의사표시로 갈까요? 자, 비진이 의사표시 1번이 정답인 건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비진은 원칙이 뭐예요? 유효. 상할수가 들어가면 무효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원칙은 뭘로 바꿔놔야 돼요? 유효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예외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예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가 되면 취소인가요? 무효인가요? 예, 무효입니다. 요 무효. 그래서 28회 때하고 33회 때 요 두 번을 기출했어요. 뭐만 낸 거예요? 요것만 낸 거예요. 요거 상할수 무효를 갖다가 취소로 바뀌는 형태. 28회 때는 틀린 정답으로 냈고 33회 때는 맞는 정답으로 냈거든요. 나머지는 내질 않았어요. 비진이가. 그래서 참 희한해. 비진이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자에게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건요. 너무 여유롭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항상 계산할 때 요것만 좀 기억해라. 선이 요 3자를 보호하는 규정들 몇 가지 있잖아요. 총 우리 시험 범위는 8가지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8가지가 넘어가면 참 괜찮은데 그죠? 공부하신 분들인데 8가지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한 거죠? 첫 번째는 비진이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통정, 그 다음에 차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이 됐네. 그럼 비통은 무효 사유예요? 취소 사유예요? 무효. 착사강은 취소. 자, 가볼게. 그냥 여기다 쓸게요. 자,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 3자가 됩니다. 그러면 비통착사강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갑과 을 사이 당사자가. 요건 3자잖아요. 요 당사자 이렇게. 그럼 비통착사강으로 뭐가 된 거예요? 무효 취소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 선입니다. 그럼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갑은 여기 병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갑은 취소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여기가 무효 취소되더라도 얘는 보호되는 애거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뭐가 된 거죠? 해제가 돼 버렸어요. 왜 해제가 됐을까요?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왜 해제가 된 거죠? 채무불이행이지 뭐. 채무불이행. 해제는 채무불이행만 쓴다 그랬잖아요. 채무불이행이 돼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복귀잖아요. 당연복귀. 등기 없이도 당연복귀 된다. 근데 이 사람이 3자야. 3자가 뭐예요? 선이네요. 그러면은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다만 그건 있어요. 선이 3자이더라도 뭐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가압류했다. 채권을 양수받았다. 이 사람은 보호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되는 건 제외하고 나머지 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 지금 하나 5개, 6개 나왔네? 7, 8개, 2개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거냐면, 담보가등기인데, 담보가등기법에 가면 양도담보라는 게 있잖아요. 양도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누구 앞으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는 걸 양도담보라고 하거든요.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를 해 놓는 거고,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앞으로 지금 뭐예요? 채권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채무자. 사용수익도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한다고. 근데 이놈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팔아먹어 버렸네? 요걸 매매를 해버린 거야. 요 매매를 해가지고요. 누구한테? 선이 요 삼자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얘는 보호가 돼요. 얘는요. 그래서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고 이걸 말소해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담보가등기 양도담보에서 선의 제3자는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주거도 알고 있는 거, 그죠? 명의신탁, 그죠? 명의신탁 3자는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참 특이하게 선이든 악이든 이건 불문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여기서 가장 특이한 건 요거잖아요. 악의자이더라도 보호가 된다는 거. 요것만 그래요. 나머지는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선의만 보호되는데 요 명의신탁만 해서는 이 사람은 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2 그죠? 이게 이 사람은 보호되죠. 그래서 무조건 뭐 다 선이라고 보호되는 건 아니고 이 8가지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법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비통착사가 얘들은 무과실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선의만 따지는 거예요. 예, 선의만 따지지 뭐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나와 있는 거고. 자,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라는 게 없네? 그죠? 진이는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의미한다. 그죠?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27회 때 정답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강제라는 거 보인가요? 강제가 나오면 뭘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 강제. 강제 말고 다른 단어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나요? 당시 상황에선 최선이었다. 그죠? 자, 길거리 지나가다가 뭘 만났다고 그랬죠? 밤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그죠? 그럼 지갑 달라고 하네?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그죠? 아니면 향냄새 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강박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그래서 강제, 당시 상황의 최선, 강박,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강박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보죠. 강박. 아니면 외포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외포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얘들은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강박은. 그죠? 그럼 얘들은 내심의 의사가,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렬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결렬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렬된 게 아니란 말이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렬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뭐 한다는 거죠? 일치한다.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강박, 외포, 당시 상황, 최선, 강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렬된 것은 아니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대출 나왔는데요. 대출. 자, 대출로 가볼까요? 대출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거 있었네. 첫 번째 1번 강박. 강박이란 단어가 나오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진이다, 아니다. 왜 비진이가 아닌 거예요, 강박은? 왜 비진이가 아닌 거야? 아이고, 이거 왜 비진이가 아니죠, 강박은? 방금 이야기하고 넘었죠. 그죠? 의사 표시가 뭐예요? 뭐 일치하는데 어떻게 강박은 비진이가 되겠어요? 얘는 유효, 무효 일단? 유효. 다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10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또 뭐가 있었죠? 두 번째는 우리 시가란 단어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시가가 나오면 뭘로 가면 안 된다. 차고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지문 중에 시가가 보이면 뭘로 가라는 거예요? 얘는 유효, 무효? 유효다라고 하는 거. 취소가 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사기는요. 이 시가란 단어, 가격, 강박, 요 단어.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해라는 건 뭐였어요? 세 번째, 대출이었잖아요. 대출. 그죠? 대출은, 비진이에 아니에요? 아니죠. 통정에 아니에요. 예, 통정허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대출이 나오면 뭘로 가라는 거야? 이런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변제해라, 안 해라? 변제를 하세요. 다만 대출이 보이는데 양해란 글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해란 단어가 나오면 뭘로 가라고 그랬어요? 통정허위 표시로 가라고 했죠? 그럼 얘는 유효, 무효? 예,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변제해 안 해요. 변제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긴 대출이 보이는데 양해가 보이나 양해가 없네. 그러면 비진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지문 중에 대출이 보이면서 플러스 양해란 단어가 보인다면 요건 통정허위로 가시라고. 통정허위로 가서 뭐가 돼요? 예, 무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이해 않고 그냥 외우는 게 낫습니다. 이해를 할 시기는 넘었죠. 그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으면 7, 8월 달에 하거나 5, 6월 달에 했어야 되거든요. 요것만 해도 괜찮아요. 예, 마치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이 나오잖아요. 비통착사강은 공법행위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상할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예, 상할수가 적용되지 않아. 비준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법은 표시한 행위대로 유효가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공법행위는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비진이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기 통정도 적용 안 되고요. 차고, 사기나 강박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강박에 의해서 내가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강박에 의해서. 그죠? 법정이나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당하다 보니까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판사님 저 이거 사기 강박 당해가지고 소송한 거거든요. 저 이거 취소할게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그 재판봉 던져요. 이게 네 장난감이냐고 여기가 장난하냐고. 그래서 사기나 강박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비통착사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거기서 나와 시험에 또 소송행위에도 강박이 적용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가볼게요. 통정의 표시인데 요걸 좀 조심하세요. 28회 때가 마지막이고 이 사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에요. 28회 때가 마지막이고 29회 때 30회 때는 은닉행위가 나왔고 31회부터 32회까지는 보호되는 삼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누구예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하고 짰나요? 예, 을하고 짰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을은 꼭 팔아먹어요. 나쁜 놈이요. 이게 항상 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장 불쌍한 애가 원래 갑하고 을이거든요. 자, A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있고 안 그릴 거예요. 예, 갑과 그 다음에 을 이렇게 그리고 있네. 자, 가장 매매를 했습니다. 집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갑과 을 간에 통정허위 표시를 한 거죠, 지금. 그럼 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예, 무효. 그죠? 얘는 무효가 되는데 얘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네요.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럼 뭐야? 이건 돌아갈 수 있죠? 그럼 갑은 을에게 뭐예요? 무효를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꼭 팔아먹어요, 병이. 또 요놈도 뭐예요? 선이에요. 그러면 얘는 보호가 돼버리죠?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갑은 매매대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을이. 그 매매대금을 주세요 하고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지금 이런 관계잖아요, 지금. 자, 돌아가 보시면, 요거네요. 자, 1번,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사회질서가 아니라는 건, 불법, 원인 뭐예요? 급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요게 요렇게 연결되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돌려줘야 될까?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받은 거 전부 줘요? 현존한 것만 줘요? 고민해 보세요. 알겠죠? 이건 해제는 전부 반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당이득은 반환 범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취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 현존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선의 악의를 나눠 가지고 돌려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악이네. 그렇죠? 둘이 통정했으니까. 그럼 전부 돌려줘야지. 여기는 악의자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채권자 A는 값을 대위해가지고 요 병 앞으로 넘어간 거 있잖아요. 등기. 요 병을 넘어갔죠? 그럼 얘 선이었어요? 악이었어요? 눈 크게 떠봐. 여기 선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선이에게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지문이 33회 때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작년에? 누구든지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지문을 낸 거예요. 아주 당황했죠.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에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A란 채권자가 지금 이 사람이 선이잖아요. 보호되죠. 그럼 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A는 얘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누구든지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야 보호가 되는데 얘는 무효를 주장 못하는데 얘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 버리면 뺏겨버리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선의 3자에게는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33회 때 요 선의 3자에게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지문이 나온 거예요. 이 지문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장 못한다? 그러니까 여운이 좀 남잖아요. 찝찝하고. 그죠? 화장실 갔는데 밑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이게. 그죠? 요즘 그래서 비데를 써야 돼요. 다. 자. 의뢰 병에 대한 뭐라고 해요? 처분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분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처분행위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등기라고 하잖아. 등기가 넘어가 버렸네? 그죠? 그럼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부당이득이잖아. 그죠? 요 부당이득. 요 부당이득이 뭐예요? 요 부당이득은 요 부당한 이득이 팔아먹었으니까. 그죠? 부당이득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뭐예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배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또 요거 나중에 진정 명의도 된다 안 된다? 명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마스터북에 써져 있어요. 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 사례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말하는 거야.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불법행위예요. 알겠죠? 친구가 뭔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잠깐 내 가방 좀 들고 있어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나왔더니 옆에 있던 짝꿍이 내 가방은 들고 있더라고. 왜 들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한테 팔았다고. 그럼 뭐예요? 불법행위지. 그게 뭐예요? 자, 병의 악입니다. 병의 악이 정액에 양도했네. 무슨 상관이겠어? 그렇죠? 왜? 얘가 선이잖아. 병이 선이니까 얘가 뭔가 선이죠. 그러면 권리를 보호받아 안 받아? 예, 보호를 받았죠. 근데 뒤가 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상관이겠어? 그래서 악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야지.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이걸 원편물 법칙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 이거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죠? 뭐 틀렸으면 뭐 안 틀리도록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상황에서. 좀 해가지고 안 틀리게 하세요. 엄폐물 법칙. 이거. 그 다음에, 자, 사기강박 착오인데 세트로 묶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가 작년에 나왔고요. 요 사기강박은 27회 이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27회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항상 얘가 나오면 3자 사기 강박을 조심하세요. 이거. 자, 차고 나오죠. 자, 중과실 입증 책임. 제가 백선할 때도 이걸 정리해 드렸죠. 입증 책임은 몇 가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요게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해야 돼? 요거 입증 책임 누가 해요? 중과실 썼네. 괜히 썼네. 이거 화살표. 요거 틀리죠? 자, 이렇게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여기, 이거 상대방 맞아요. 이게 노란색이 답이거든요. 이게 맞다는 거니까.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그럼 중과실은 누가 입증한다는 거야?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하죠? 효력을 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요거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렇게. 그죠? 나온 김에 재법 지낸다고. 정지 조건이야? 정지 조건이야? 이건 누가 입증해요? 정지 조건이라는 걸 누가 입증해? 엄마라고 하면 나도 이거 팔 거야. 알겠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효력을. 다투는 사람. 주장한 사람 아니야. 효력을 다툰 사람이고, 조건이 성취됐어요. 이건 누가 입증해?
주장하는 사람,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임대차에서 누가 입증하죠? 저 월세 냈어요? 보증금 냈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라는 건 임차인이 입증하는 거예요. 에? 그럼 비통착사강에서 상대방 삼자가 선이 무과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이 무과실을 누가 입증해요? 누가 입증해? 비통착상의 선의 삼자는 보호되잖아. 그럼 이 선의를 누가 입증하냐고. 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 그죠? 표의자. 갑이라고 하는 건 최우수산으로 갑이고, 그죠? 이거 정리해드렸잖아요, 저번에. 그죠? 이것도 정리했었고, 다. 입증 책임은 우리 시험에 몇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입증 책임 몇 개를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고, 한 6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네. 취소하니까 손해가 발생이 됐다. 착오는 손해배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거란 거 아시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올해 간평하고 주택관리사 모두 나왔던 문제가 요거거든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뭐했다? 해지한 후에도 매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 상당히 중요하고 2번 지문도 중요하고 1번도 중요해요. 알겠죠? 중요 부분의 착오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중과실을 많이 물어보니까 포커스 잡으셔야 되고 둘 다 외우면 좋은데 뭐 굳이 둘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중과실 하나만 외워도 되는데. 그 다음에 요 착오는 손해배상 안 나와요? 근데 사기 강박은 나와요? 안 나와요?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손배청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근데 착오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 4번. 갑의 대린 을의 사기네. 대린 을이 사기쳤네요.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입니다. 그럼 취소권자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병인가요?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여기까지 읽을 여유는 없었죠. 답이 미리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죠? 누가 취소권자냐고. 잘 읽어봐요. 글자는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을이 취소권자라고. 자, 갑의 대린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이네. 취소권자가 누구요? 병이요. 그럼 누가 사기친 거요? 을이 사기친 거지. 대리인 을이.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행위 하자는 요거 을이 기준이죠? 지금 누가 당한 거야, 지금? 병이 당한 거지.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러면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은 3자 사기가 아니잖아요.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언제나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취소가 된다. 요거. 자, 강박이 나왔네. 강박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박탈 보여요? 그럼 완전히 박탈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취소가요, 무효가요? 무효, 취소되지 않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완전히 박탈이 중요합니다. 체크. 자, 대리로 가볼까요? 대리는 수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살짝 바꾸죠. 뭘로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또 시험장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 각자를 항상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각자 이렇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데 위에다가 누구라고 써놓죠, 여러분들? 미성년자 쓰시면 더 편해요. 그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바꿔 말하면 117조 뭐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파산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나? 파산자. 파산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성년 후견 개시 받은 사람, 의사 능력은 있어.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파산자, 미성년자, 성년 후견 개시를 받은 사람 모두 다 대리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대리권 소멸 사유 가면 하사, 성파, 종료 처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파산자는 어떻게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뭐냐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다가 중간에 파산을 당하거나
그렇죠? 중간에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을 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파산자이거나 처음부터 미성년자이거나 처음부터 성년 후견 개시를 받은 사람은 대리권 소멸 사유는 아니라고요. 아셨죠? 중간에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 자, 그럼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그럼 봐. 법정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했죠? 그럼 책임은 뭘로 가는 거야? 책임은. 과실 책임, 선임과 감독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법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그랬네요. 그럼 뭐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책임은 무거워야 돼, 안 무거워야 돼? 무거워야지. 그게 뭐예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책임은 뭘로 가는 거야? 선임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감독의 책임이라고 해서요. 요걸 우리가 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법정 대리는 복대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구나. 무과실 책임. 근데 뭐가 있다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과 감독의 책임만 지는구나.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론 정리할 때 암기 코드 있잖아요.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야. 시험에 이대로 나오질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복대리는 뭐라고 했어요? 대리인이 선임한 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대리인이 선임했네? 그럼 물어볼게, 여러분들. 복대리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하잖아. 그러면 선임이니까 이 복대리는 언제나 뭐라고 그래야 돼? 언제나 뭐다? 이무대리인이군요. 대리인.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선임해도 복대리는 이무대리인. 선임이니까. 선임, 수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선임, 수권, 수여 전부 다 이무대리인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 다음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이건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대리인.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야? 본인 이름. 자, 선임은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럼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죠? 본인 이름. 그럼 복대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인가요? 대리 행위가 아닌가요?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항상 두 개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공법상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면, 요거 잠깐 올려볼게요. 요렇게. 공법상 행위가 기본 대리권이거든요. 자, 갑이 을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 등기를 해달라고 했네요. 등기를 좀 신청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요게 뭐예요? 공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병한테 가서 뭐 해버린 거죠?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매매를. 그러면 기본 대리권은 공법이고 권한을 넘는 행위는 이게 뭐예요? 월권행위죠. 월권행위는 뭐가 된 거예요? 사법행위가 된 거라고. 그러면 공법행위, 기본 대리권이 공법인데 권한을 넘는 행위는 사법이다. 이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야. 근데 간혹 가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표현 대리는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지만하고 공법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거든요. 기본 대리권은 되는 거거든요. 요거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돼요. 공법이 요거처럼 기본 대리권이잖아요. 근데 표현 대리는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지문이에요. 지금 을과 병 사이에가 뭐가 됐냐면 여기다가 사법을 줬어요. 사법행위. 사법행위를 했는데 여기서 공법을 해버린 거야. 지금 앞뒤가 바뀐 거 보여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적용이 안 돼요. 표현들이가. 그래서 요 시험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냈어요. 여기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상 문제 보다 보면 표현 대리는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그럼 질문하러 오셔요. 아니, 월권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공법이 되더라도 적용되던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기본 대리권은 여기가 공법이잖아요. 기본이. 공법인데 사법을 한 거잖아요. 이건 된다고. 근데 처음 여기 사법행위를 줬는데 여기서 월권행위를 공법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알아듣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아이 다 잊어먹어 버리고 요것만 해요. 그러면 공법상 대리권도 뭐예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체크해도 괜찮아요. 요것만 체크해도 괜찮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지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쉬운데 쉬우니까 냅둬 버리면 안 돼요. 난이성 물어보지 말라고 했죠. 이거요. 자,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난이성을 물어보세요. 알겠죠? 다음 주에 오시면 그때는. 다음 주는 정통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실제 우리 수준에 맞게 이게. 자, 갑의 아들 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네. 이거 무권 대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봐봐. 갑의 집이 있다고 이렇게 을에게. 이게, 그래서 갑과 을이, 버티세요. 17개 맞는 사람, 12개 나온 사람도 이 마지막까지만 버텨보세요. 이 동영만 잘 풀어놔도 그게 시험장에 가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뭐 30개 넘어간 사람들은 내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분들은 내비둬도 굴러갑니다. 예. 근데 이제 혹시 1년간 고생했는데 12개, 13개 내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뭐 안 들은 사람은 내가 뭐 신경 쓸 일은 없고 내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안타깝죠. 그게 그러니까 혹시 요거라도 좀 내가 보는 걸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질질 끈데 설명이 질질 끝난다고 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이게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 내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30개짜리는 내가 뭐 관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굴러가도 합격하는데 이게. 대충 시험장만 들어가면 기어 들어가도 합격해서 나온다. 그분들은. 자, 여기 보면 갑이 집이 있는데 대리권을 준 적이 없거든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권이에요. 근데 얘가 뭐예요? 병한테 나는 갑의 대리는 현명까지 해요. 하고 뭔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요 행위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진다고. 무권이니까. 근데 이게 1억짜리인데 얼마에 판 거래요? 3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눈 뒤집어지죠. 안 그러겠어요? 1억짜리가 3억이 팔았는데 2억이 남는 장사인데. 그죠? 그럼 얘한테 1억 주고 내가 1억 먹어도 남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얘한테 뭐예요? 본인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머릿속에 추인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본인이 추인권 행사하면 그때부터 유효예요. 소급해서 유효예요. 소급. 그게 중요해요. 소급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와요? 추인. 거절권이 나오죠. 추인 거절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거든, 이게. 자, 상대방이 나옵니다. 상대방 두 개. 하나가 뭐예요? 최고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철회권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최고권은 뭐예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계약할래? 너 추인할래? 하고 물어보거든요. 최고권만 유일하게 누구한테? 갑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 최고권만 누구한테? 갑에게 만자가 들어가도 맞는 거고, 나머지 추인, 거절, 최고, 최고 빼고, 철회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 해도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 최고권만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거야? 본인에게만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확답해, 안 해요? 과묵하다니까, 최고는요, 전부 다. 최고가요, 세 군데 나오는 거 아세요, 혹시? 여기 최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얘가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해제권 있잖아요. 해제권. 해제권을 가진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한 사람이 해제권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해제권 언제 행사할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최고하면 다 과묵하다니까? 대답 안 한다니까? 그러면 해제 의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젠 못 하는 거야. 왜? 거절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낙약자가 물어보거든, 수익자에게. 너 이거 받을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최고했다고. 대답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니까. 과묵하다니까. 그러면 수익을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부정이라고 다. 이 세 개가 다. 그래서 여기 최고인데 대답이 없죠? 거절한 걸로 본다. 요건 뭘로 가요? 확정적 무효. 최고권은 뭐야? 선의, 악의 불문하고 얘는 선의자만 한다. 자, 얘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책임을 물으려면 뭐예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누가 선택을 해? 상대방이 선택을 해서 계약에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다. 그죠?
그럼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럼 끝털이 있다 없다? 예,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권대는 무조건 사례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사례니까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보시면 여기에 갑의 추인이 있으면 갑이 본인이에요. 매매계약은 여기 봐봐요.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OX. X 뭘로 가야 돼?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 예, 소급만 말고 또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시로 바뀌거나 또 계약 체결 시 이렇게 바뀌어요. 다 같은 말이거든 이게. 그래서 추인한 때가 아니에요. 추인한 때가 나오거나 그때부터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거든. 이 단어가 나오면 틀리단 말이에요. 요 단어가 나오면. 두 단어가 나오면 법률행위 시, 소급하여, 그다음 계약 체결 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지만. 자,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했네. 그럼 갑, 을, 그다음에 병 넘어왔고 정 넘어왔네. 그죠? 그럼 갑은 정에게도 추인할 수 있나? 있나 없나? 누구에게나 한다니까. 최고만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니까.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지. 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서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니까. 최고만 본인에게. 나머지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 병의 최고에 대하여 보이죠? 최고했네.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해? 확답하겠냐고. 안 한다니까, 얘. 요 발신주의란 것만 하나 체크 하나 해놔요. 밑에다가 발신주의입니다. 요건 발신주의거든. 우리 시험에 주일하게 발신주의가 2개 나오거든요. 요게 발신주의고 또 하나가 뭐예요? 1번, 2번. 누구? 격승발. 요것만 발신주의예요.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야? 추인한 걸로 본다 아닌다. 거절한 걸로 본다. 요게 틀린 거잖아요. 이게. 요거 하나. 그래서 그것만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이 병이라고 돼 있네. 악이 병은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병이 혹시 악이 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최고권을 물어보거든요. 최고권은 뭘로 물어봐요? 선악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철회권은 뭘로 들어가요? 여기는 선의만 들어오잖아. 그죠? 요게 악이란 냄새가 딱 나오면 그걸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거의 10중8구가. 그래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끝털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철회한 경우에 갑은 요거 이상하게 됐네. 요 갑은 철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악이자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갑은 추인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상속 나오면 무조건 끝을 보라고 했죠?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게 답이에요. 여기가 뭘로 나오면 안 돼. 있다라고 하거나 여기 이건 X가 되고요. 이건 신의칙에 뭐라고 해야 된다? 반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맞거든요. 요거나 요게 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혹시 뭐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요건 틀린 지문이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렇게 나오면 상속만 걸리면 괜찮은데 요즘은 상속이 답이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답이 안 돼요, 상속이.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법률행위가 취소가 돼서 이게 가장 잘 나오는 시험 문제거든요.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예요. 소급하예요. 소급 동그라미 무효가 된다 그러는데 요게 그때부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취소에서 가장 답이 많이 됐던 지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요게. 강행법규에 위반이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 되나요? 이건 안 되죠. 그죠? 무효행위 추인이 되려면 강행법규 불공정 법률행위 103조 같은 거 해당이 안 돼야 돼요. 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가장 매매했네. 이건 통정허위 표시죠.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예, 무효죠. 근데 무효임을 알고 뭐 했어요? 추인했어요. 그러면 무효 이건 뭐예요? 지금 무효 행위 추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억나죠? 무효인 행위는 영원히 무효다. 유효가 될 수는 없다. 근데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거든요. 그죠? 요게 맞는 거죠, 지금. 자, 지문을 바꿔볼게요. 이건 틀린 거, 어차피 틀린 거니까. 여기 새로운 법률 행위 있잖아요. 요 사이.
여기 사이에다 뭘 집어넣냐면 요 사이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소급하여 이 단어 나오거나 법률 행위 시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이건요. 그럼 뭐냐면 소급하여 새로운 법률행위, 법률행위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계약 체결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 소급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요 소급이 나오지 않고 첨장에 가면 다른 건 안 보이는데 얘만 보여요, 얘만. 이상하게 얘를 봐야 되거든. 얘를 봐야 되는데 얘가 보인다고. 오, 새로운 법률이 맞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새로운, 신선하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앞에 수식어를 좀 조심해라. 요 수식어,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유동적 무효에서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건 잠깐요. 유동적 무효는 지금 허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자, 1번. 유동적 무효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맞아요. 해약금 해제. 이게 자동으로 튕겨 나오면 좋은데,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허가 안 받고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됐었죠? 착오라든지 사기라든지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근데 뭐는 안 되죠? 세 번째, 뭐는 안 돼요? 계약금 반환 되나요? 안 되나요? 어? 계약금 반환은 안 되죠. 계약금 반환은 안 됩니다. 여기냐면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허가를 못 받으면 그때 가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약금 해제 된다는 거하고 요 차고 사기 강박 된다는 거하고 요 계약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 세 개는 좀 외워두세요. 어차피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중요 지문입니다. 자,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요 전자가 빨간색이죠. 여기가 후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후. 그럼 어떻게 되긴 뭐 틀린 거지 뭐. 이게 후자가 들어오면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후자를 바꾸는 거죠. 법정 대리인도 취소 원인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이 바뀌는지 후가 되는지 좀 기억을 해주시라고. 지문 버릴 게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꽈지겠죠, 이게.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조건기한이에요.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기한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셔야 돼요. 무조건 민총은 8개 맞히는 게 목적이거든. 목표라고 하고. 그죠? 9개 맞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 여러분들이 더 좋지 뭐. 요 불법이 뭐죠? 불법이? 요게 103조 위반이 불법이에요, 이게. 첩계약, 불법을 붙인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 아시겠죠? 뭐 조건만 무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이 이미 성취했네. 이미 성취했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그 민법 시험 볼 때 책상에다가 부정행위 무효해가지고 써놓으세요. 컨닝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손가락에 써가지고 오든지. 알겠죠? 손바닥에서 써가지고 여기다 쓰면 되지 여기다가 그죠? 써가지고 시험 볼 때 뭐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 안 되고 창피하니까 덮어가지고 여기 이미 성취한 것이다. 이거 뭐죠 이게? 기성조건이네. 그리고 기성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해지 조건하고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가야 돼? 무효가 되죠. 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요건 뭐가 되는 거죠? 불능 조건인데 여기 누구하고 만났나? 정지 조건하고 만났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여기는 이건 무효예요? 어?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거 무효인데 왜 이게 답이요? 3번이 답이에요? 그래 답지를 뭘로 갖다 놓은 거야? 양자 모두 조건 성취나 기한도의 효력에 대해서 당사 특이하고 호급을 인정. 이거 틀린 건데? 복수 정답 해야 되겠는데? 아씨. 이건 못 봤네. 그랬어요? 그럼 다행이다. 괜찮아, 한번. 동영상 보신 분들 이거 안 바꿀 거예요.
복수 정답 처리할 테니까 그냥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바꿔서 올리진 않을 테니까. 여기가 뭘로 가야 돼요? 여기는 무효가 돼야 돼요. 예, 무효. 요거 잘못됐어요. 동영상 보신 분들 이거 잘못됐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요건 뭐예요? 불능 조건이 노하고 만난 거예요? 정지 조건. 그럼 무효겠네. 3번을 답을 많이 찾았겠네요. 그죠? 후회했어요? 자, 후회하지 않아도 이의 제기하면 받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뭐 아닌 걸 하겠어요, 이게. 자,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전이나 기한의 도래 전이더라도 모두 뭐예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혹시 조미정, 김미정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미정이나 기미정이나, 그죠? 이건 뭐 처분할 수 있죠? 네, 상속할 수 있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정답은 3번도 정답이고 5번도 정답인 게 5번은 왜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해볼게요. 조건어, 기한이 나와 있잖아요. 얘들은 소급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조건은 언제부터?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기한은 언제부터? 기한이 도래할 때인데, 요건 당사자 의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소급료가 나와, 안 나와? 나오고, 기한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조심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조건과 기한에서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는 모두 특약으로 소급료를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5번에 동영상 보신 분들 답 안 고칠 테니까 그들이 사시면 되고요. 뭐 작년에도 민법이 하나 구제됐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학기론도 구제가 되고 학기론 2개 구제됐던가? 작년에? 그럼 1차에서만 2문제가 구제됐어요. 2문제, 3문제가. 3문제 구제됐나요? 여러분도 올해 34회 때 3문제 구제될 거라고. 걱정하지 마. 근데 제일 재수없는 게 뭐냐면 답으로 맞았던 것이 구제되면 그게 기분 나빠요. 이거 틀렸던 거잖아. 구제가 돼야 되지. 근데 만약에 50번 문제를 풀었는데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답을 2번이나 4번을 갖다 놓으면 이건 참 자, 답이 2개나 되는데 답이 2개인데 너무 빗나가면 안 되죠. 이거 조건과 기한을 한번 꼭 포기하지 말고 버티세요. 그거 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구청인데 요건 좀 쉬었다 갈까요? 갔다 오세요 이제.